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종의 진심인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요즘에는 의대가 좀 더 강세라서 서울대학교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의대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의대도 있으니까요. 네, 서울대학교 말고 인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들은 대부분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좀 더 많이 뽑고 있고 또 정시 전형으로도 많이 뽑고 있어서 인서울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에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요. 먼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5등급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학생부 종합, 그냥 정성평가라고 하죠. 그 정성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이 정성평가가 정시까지 평가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서술되어 있는 어떤 평가,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선두주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진 20년이 넘은 상태인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수시로 학생을 뽑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정말 학생부 종합의 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내셨어요. 서울대학교가 아주 친절한 학교는 아닙니다. 원래 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하거나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정말 친절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는데 몇 년 됐어요. 이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도부터 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알려준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서울대학교에서 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냈는데요. 그거를 오늘 같이 뜯어보면서 우리 내 자녀에게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로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까라는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 이야기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뭔가 공부를 하려면 목차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의 목차예요. 1번부터 6번까지 있고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1번은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울대학교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라고 도입부에 빡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필요하고 도대체 무슨 전형인가에 대한 안내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선발 방법. 우리 서울대는 서류평가를 이렇게 한다. 면접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예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3개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 그 다음 도전하는 학생, 훌륭한 인성을 갖추는 학생. 이것도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도전은 뭔가 저희가 뭐 철인 3종 경기 이런 도전이라기보다는 내가 학생부 종합을 위해 교과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을 원한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딱 보면 우리 일반 학생들, 자 서울대를 갈 만한 학생을 제외하고 그 아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걸 보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세요. 서울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도전하는 학생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너는 이 과목을 못하지만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뭐 물리라든지 이제 이런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도전은 내가 도전을 했는데 성공한 학생 이 도전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물리를 못하지만 공대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공대를 가고 싶은 마음에 물리를 선택해서 7등급이 나왔다. 그건 도전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이겠죠. 학업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학생보다 더 먼저 우수한 학생이어야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이 내용도 내가 엄청 뭐 착해서 내가 선하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요즘에 학폭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의 생활을 좀 중점적으로 드러내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뒤에서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요.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또 강조가 보이죠. 서울대학교의 강조죠. 이거는 어떤 정형화된 것이 아니다. 선배들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선배들이 이 카테고리로 해서 여러 그 학생들이 여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마 3개 정도씩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대학교에서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라고 해서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을 기다립니다. 학교라는 포인트를 두고 있죠.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목차를 이제 제가 받고 쭉 다 읽어보고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한 결과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딱 서울대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서울대는 어떤 학생을 기다리는가에서 첫 번째는요. 학교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 안에서도 학교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가진 학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학생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 적극적인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우수하고 학교 안에서 적극적인 학생을 기다린다 라고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 안에서 적극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반장이라든지 동아리 장이라든지 그게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부분들이 마지막 종합의견에 좀 드러나 있어 준다면 꼭 내가 반장을 하진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다른 학생과 다르게 굉장히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한 키워드일 거고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서울대는. 그리고 글로벌 리더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글로벌 리더를 해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화인 거죠.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진 학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이 넓은 시야를 갖기가 표현하기가 다른 일반 기타 교과 과목에서 표현하기 좀 쉽지 않아요.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수학이란 과목 안에서도 우리 학생이 학업이 우수하다는 점을 또 어필을 해야 하니까 그 내용의 500자 안에서 쓰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수학 과목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드러내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과목이 있죠? 영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영어라는 과목도 이제 진로 과목으로서 다양하게 또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영어라는 과목에서 글로벌 리더를 드러내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안내까지 살짝 드려봅니다. 아이들이 학생부 이렇게 피드백 하다 보면 영어라는 과목에서 너무 진로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영어라는 과목 자체는 글로벌 리더, 세계화에 아이가 훨씬 더 관심이 있고 잘 고민하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좀 더 보기 좋은 학생부를 만드는데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요. 이거는 올해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양성입니다. 특히 지역균형으로 학생을 뽑고 있는 또 대학이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 중에 지균을 보통 학생부 교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성적만 보겠다. 성적을 위주로 보겠다가 이 학교들의 되게 메인 시각이라는 거죠. 근데 서울대학교는요. 그러지 않아요. 지균도 종합입니다. 다양성을 보겠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충실하게 지역에서 있는 일을 충분히 고민한 학생을 매우 좋아하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적인 역량이 있는 감각이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 충분히 적을 수 있어요.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민하고 관련된 도서를 읽고 근데 그 약자를 배려하는 활동을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아이가. 지금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이 추천한 봉사활동에 한해서 밖에 있는 봉사활동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교내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내에도 학교에 일정들이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활동을 했다는 거 어필하기가 어려운데 이 공동체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는 좀 아이들이 표현할 만하죠. 내가 계속 수행평가도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치회죠. 자치회.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서 그걸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는 그 안에서 학생이 배려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을 타겟팅해서 이 학생만 도와줬다는 내용이보다는 전체적으로 화합을 이루는 모습들을 어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을 서울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서울대 학종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25학년도 서울대 학종은 답이 없지만 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의 별명이 뭐죠? 깜깜이 전형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대는 답을 주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형 자체가 답을 주면 좀 안 되는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개인 개별성이 있어야 돼요. 학생부에. 너무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이상한 말을 가져온 것 같아요. 답이 없지만 답이 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인문대학 미학과 K라는 선배죠. 우리 서울대 선배님께서 여기에 이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준비를 해라. 준비 방법인데 공부하지 않았다. 이걸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뚜루루루루 20가지의 내용을 나열해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느냐? 그 내용을 써라. 교과 수업 이외에 궁금한 점을 찾아본 경험이 있느냐? 이걸 써라. 탐구와 사고를 통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경험이 있느냐?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한 경험이 있는가? 그거를 학생부에 적어달라라는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정말로 자세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읽어도 학생부 종합전에서 요 내용들을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 딱 눈에 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답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학종의 진심인 서울대학교의 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안내서를 한번 뜯어봤고요. 되게 길지 않아요.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입학처가 있거든요. 입학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수행평가 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피드백 해주실 때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피드백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캡처해서 우리 학생한테 보내주셔도 왜 이런 거 보냈어? 안 본다니까 라고 우리 아이가 얘기를 해도 어느새 이렇게 보면서 수행평가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 주십사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